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유크레인 스캔들이 점차 더 심각한 국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트럼프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크레인에게 압력을 가해서 조 바이든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는가, 그리고 만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금 2억 5천만 달러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가, 이 여부에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외국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미국의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이고, 이것은 즉 미국의 민주제도의 근거인 선거를 해친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 의무에 반한 것이고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발전된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유크레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조 바이든을 언급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 바이든을 수사해라, 만일 안 하면 원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증거는 화이트하우스의 파견관으로 있던 정보요원의 감사실 보고에 들어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의회의 탄핵 조사 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유크레인 스캔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또 화이트하우스의 주장은 무엇인지, 의회 움직임은 무엇인지, 또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유크레인의 한 가스 컴퍼니의 이사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헌터가 외국 회사에 근무 시에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크레인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의 아들을 조사해라고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되면 조 바이든의 대선 시국에 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입니다. 만일 수사로 2억 5천만 달러의 군원을 안 주겠다고 조건부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2016년도 선거에서 러시아와의 야합 의심을 받았던 것과 같이 2020년 선거에서도 유크레인과의 결탁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중요한 증거는 첫째, 정보요원의 내부 고발 보고서가 DNI 국장에게 가 있는데 이걸 내놔라 하는 요구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오는 목요일까지 이 보고서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의회의 조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 자신이 어제 유크레인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 대화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유크레인 대통령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었었고,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유크레인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가족을 수사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또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가 외국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요원의 보고서 안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트럼프 쪽에서는 이 대화는 매우 정상적인 것이었고 정치적인 음모는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어제 공격적인 태도로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에 그의 아들이 가스 컴퍼니에 중용으로 들어갔고 이 가스 컴퍼니를 수사한 유크레인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오히려 외압을 주었다. 이것은 부정행위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말썽장애의 평판이 있습니다.
그가 암으로 사망한 그의 형의 아내, 즉 형수와 연문을 뿌린 적이 있었고 또 마약 복용의 말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가 그의 직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나를 협박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요원의 내부 고발 보고서는 공개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국 원수와의 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즉 비공개 권리가 있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특검 시위와 같이 법원이 꼭 민주당의 편을 들어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머지 방법은 탄핵 소치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특히 낸시 펠로시와 정보위원장인 애덤 쉬프는 탄핵 조치에 매우 미온적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정치적인 전략상 매우 불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원이 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리는 없고 그렇게 되면 무위로 돌아갈 것이 뻔한 일인데 탄핵 시에는 항상 민심이 탄핵을 하는 쪽에 불리하게 돌아갔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자칫하면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을 단결시켜서 트럼프가 낙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크레인 스캔들이 커지면서 이 정치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내 개혁 세력 등 오카시아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은 진짜 문제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이렇게 국가 기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략에 매달려서 의회의 감독 기능을 저버리면은 결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스캔들 이후에 당내의 온건파 의원들도 개혁 세력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도 어제 좀 더 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그녀의 전략 변경을 어느 정도 암시를 했습니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를 공개를 막는다면은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심각한 실책을 커버업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각한 무법의 정치를 완전히 새로운 조사의 사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낸시의 측근인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도 어제 이 사태는 이미 루비컨 강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크레인 스캔들과 관련해 최근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를 언급했음을 인정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유크레인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와 오하이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대화는 주로 당선 축하하는 내용이었고 주로 부패에 관한 것이었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그의 아들과 같이 우리 국민이 유크레인에서 부패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커진 가운데 유크레인 스캔들 등에 얽혀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언론은 올해 유엔 총회 일정의 핵심은 오늘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종교 박해에 대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기후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오늘 워싱턴 DC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기후 활동가들은 차량들로 붐비는 오늘 출근 시간대부터 도로 봉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집회에 셧다운 DC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셧다운 DC는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발맞춰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 50분 전용 기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금요일 오후 2시 21분에 샴버그 오드필드 쇼핑몰에 20대 남자가 USB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2살 남성은 샴버그 오드필드몰 시얼스 백화점 문을 부수고 돌진해 내부 기둥을 들이받은 후 멈췄고 이 돌진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기소된 상태며 현재 정신건강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5살 남자가 가정 불화 끝에 1살 반 된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토요일 오후 줄리엣 자택에서 별거 중인 32살 아내와 언쟁 끝에 이와 같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과의 협상으로 인질 상태에 있던 아내를 풀어준 후 살인과 자살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네이퍼빌이 금년에 미국에 살기 좋은 100대 도시 중 45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에는 위트니 28위, 샴버그가 34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샴버그가 9위, 빌라팍 28위, 데스플레인이 35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순위는 머니 매거진이 매년 정합니다. 시카고 외곽 지역에 침수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앙기상대는 오늘 데스플레인 리버와 팍스 리버를 끼고 있는 쿡카운티와 레이크 카운티 지역에 이 경보를 내렸습니다. 열대성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카고 지역에 어젯밤 폭우가 내렸으며 미시간 호수에는 장시간 벼락이 계속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청명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73도, 최저 57도. 내일은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7도, 최저 63도. 수요일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54도. 목요일 맑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58도입니다.